안녕하세요, 게이머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입문을 위한 기초 C# 문법 중에서 변수를 알려드릴게요. 게임 엔진 기본 기능만으로 게임을 만들려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게임 엔진은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게임 엔진을 직접 조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화에서 잠깐 나왔지만 스크립트는 게임 엔진을 어떻게 동작할지 명령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유니티는 스크립트 언어로 C#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C# 프로그래밍을 이해해야 유니티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C# 기초 문법, 그 중에서도 변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가 무엇이냐? 변수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특정 값, 특정 숫자라든지 글자라든지 그거를 저장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저장고, 창고, 박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거든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500골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0골드를 기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500을 넣어야지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500골드를 가지고 있겠죠. 500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불러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보통 수학에서 요 는 표시, 요 이걸 표시, 동일하다는 표시는 요 값하고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하고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프로그래밍 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요 500이라는 숫자를 요 골드 안에 넣은 거예요. 전달을 한 거죠. 그러므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요 골드라는 이름의 변수에 500이라는 값 또는 숫자를 지금 저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골드가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변수에 저장한 값은 또 다시 불러오고 숫자를 바꾸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당연하겠죠. 게임을 하면 뭐 몬스터를 잡으면 골드가 떨어지면 그 골드를 획득했을 때 골드 획득한 만큼 골드량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플레이어가 만약에 몬스터를 잡아서 100골드를 획득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놨고 변수에다가 특정 값을 이렇게 넣어놨으면 그 변수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쓸 수가 있고, 여기 기존의 골드 변수에다가 100을 더해서 그걸 다시 골드에다가 넣어달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게 골드가 변수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 골드 앞에 제가 뭘 붙여놨죠. 이 골드 앞에, 그러니까 이 변수 앞에 뭔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는 생각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딱 시킨 거 그대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변수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해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500이라는 숫자를 변수에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뭘 넣을지를 선언을 안 해주면 컴퓨터는 자기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이 변수에다가 어떤 걸 넣어줄 거야 라고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 수 있게. 그래서 이렇듯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이렇게 골드,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사용할 종류, 뭐 타입,
뭘 넣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요 자체를 그 변수를 선언한다고 말해요. 그럼 제가 변수를 선언해 보자면 요게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뭐냐면 요 골드는 아까 우리가 변수인 거를 알고 있죠. 그리고 골드 앞에 뭘 넣을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거 자체를 우리는 변수를 선언한다고 해요.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사용할 종류를 말해주는 것, 이것을 변수를 선언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분석하자면 이 코드는 int 타입의 골드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요 앞에 골드 앞에 int는 그 소수점이 없는 숫자만 여기다 넣을 거라는 그 컴퓨터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골드 500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에 값을 넣어줄 수도 있고, 선언만 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변수를 선언할 때나 이렇게 초기에 값을 넣어줄 때나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었어요. 이 세미콜론의 역할은 그 컴퓨터한테 내가 지금 코드 한 줄을 다 끝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딱 하지 않으면 그럼 컴퓨터는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그 코드가 이 한 줄이 끝나지 않았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그 코딩을 작성을 하고 세미콜론을 빼먹으면 어디에선가 오류가 발생합니다. 컴퓨터가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은 꼭꼭 한 줄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정리하자면 맨 앞에 int는 타입이고, 그 다음에 골드는 변수 이름이고, 맨 뒤에는 값이죠. 여기 변수에 넣을 값.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처음에는 여기다 뭘 넣을지, 그리고 이 변수 이름, 마지막에는 넣을 데이터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수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장하려는 변수가 그 지금처럼 정수가 아니고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자일 수도 있죠. 그것을 각각 컴퓨터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알려주기 위해 각각에 맞는 타입이 있습니다. 변수의 타입은 항상 변수 앞에 있어서 이 변수가 무슨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줍니다. 변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int 타입이 있어요. int 타입은 정수만 가능해요. 정수 중에서도 숫자의 범위가 있는데 21억부터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int 타입은 숫자를 21억까지만 저장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21억보다 더 큰 숫자는 어떻게 저장하냐? long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약 마이너스 922경부터 마이너스 922경부터 플러스 922경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int 타입으로 저장할 수 없는 값들은 long 타입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만들 규모의 게임에서는 롱 타입은 거의 쓰질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정수가 아닌 소수는 그럼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 0.1 이런 거겠죠. 플롯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소수 6자리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뭐 0.0001 뭐 이런 식으로 6자리 내 숫자는 모든 저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것도 그 인트와 마찬가지로 6자리 이후의 것, 뭐 7자리, 8자리는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 그것도 또 따로 있어요. 더블이라고. 소수 14자리까지 저장이 가능해요. 보통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수 14자리까지 쓸만한 그런 게임을 만들진 않겠죠, 다들. 너무 복잡할 테니까요. 그러고 또 그 문자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문자를 저장하는 것. 그런 변수의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문자열을 저장해줘요. 뭐 안녕, 뭐가 있을까요? 모든 말이든 다 저장이 가능해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이머입니다. 뭐 이런 거. 어떤 문자든 문자열, 모든 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라는 타입도 있어요. 요거는 참과 거짓을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 특정 값에다가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써요. 거짓. 불편하네. false.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변수의 타입에는 6가지가 있고요. 이 외에는 더 잘 안 쓰이는데 차. 요 차라는 타입은 문자 한 글자만 저장이 가능해요. 문자 한 글자, 한자만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 스트링은 뭐 문자 열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차를 안 쓰고 요 스트링으로 써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쓸 이유가 별로 없어서. 하지만 요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숏. 요것도 정수를 저장해줘요. 그런데 숫자가 좀 범위가 적은 게 마이너스 6만부터 플러스 6만까지만 저장을 해줘요. 이 숏이라는 타입은. 그러면은 인트로도 충분히 그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숏을 쓰지는 않으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숏은 상대적으로 잘 안 써요. 무슨 그 옛날 같으면 뭐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그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썼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굳이 인트로 쓰면 되는 걸 숏으로까지 줄여서 혹시라도 나중에 숏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정수 밖을 저장해야 되면 그때는 이제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거든요. 다시 일일이 이걸 인트로 수정해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조금 넉넉하게 인트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숏도 잘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주로 쓰이는 건 제가 그 위에 있는 요 6가지가 주로 쓰이고요. 그 중에서도 인트랑 플롯, 스트링, 불 요거를 주로 많이 쓰일 거예요. 요 롱도 너무 커요, 사실. 그리고 요 더블도 그 소수 14자리까지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안 쓰이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변수에다가 앞에다가 딱 이렇게
어떤 타입인지를 딱 알려줘야지만 컴퓨터가 아 요거는 요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렇게 타입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사용 예시를 한번 적어볼게요. 인트 타입은 아까 해봤죠? 위에가 인트 타입, 이게 인트 타입이죠. 아까 해봤죠? 그리고 롱 타입. 그리고 플롯 타입. 플롯 타입은 중요한 게 마지막에 F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컴퓨터한테 이거는 그 플롯 타입이다, 소수다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인트나 롱 타입과는 다르게 끝에다가 이렇게 F가 붙는다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블 타입. 이렇게 더블 타입 같은 경우엔 끝에다가 D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것도 컴퓨터한테 미리 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더블 타입이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끝에 D를 붙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링 타입. 스트링은 헬로 월드 적어볼까? 그리고 스트링 타입은 이렇게 그 문자를 적는데 이렇게 문자만 적으면 컴퓨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야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따옴표 안에 문자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스트링 타입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따옴표 안에 문자열을 기입한다, 요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 타입, 불리언. 이렇게 불 타입 같은 경우엔 참,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 참 아니면 거짓, 그것만 넣을 수 있어요. 다른 값은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불 타입을 선언을 하면 그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때 이 규칙을 어겼다, 뭐 인트나 롱은 쉬우니까 뭐 바뀌는 게 없는데 플롯이나 더블이나 스트링이나 불, 여기에 넣을 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따옴표, 아니면 불 타입 같은 경우엔 true나 false만 넣을 수 있는데 다른 걸 넣는다,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컴퓨터가 뻥나게 돼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유니티로 실습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조금 더 머리에 더 잘 남으실 거예요. 먼저 유니티 허브를 키셔서 그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이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D 여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누르시고요. 이렇게 유니티가 실행됐으면 여기 그 프로젝트 창,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Create C# 스크립트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나온 스크립트 파일을 이름을 한번 바꿔보죠. 테스트 코드. 이거를 굳이 안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뭐 유징하고 뭐 시스템 뭐 컬렉션 뭐 이런 거 있죠. 뭐 유니티 엔진 뭐 유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당장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알자면 이 미리 제공되는 기능을 가지고 온다. 뭐 라이브러리에 있는 뭐 기능을 가지고 온다. 뭐 그런 개념인데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딱 이렇게 스크립트를 키면 이런 화면이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테스트 코드 밑에 모노 비헤비어 밑에 보이드 스타트라고 있어요. 여기 대괄호에다가 한번 요걸 적어 보시죠. debug.log 하고 hello world 하고 마지막에 중요한 세미콜론 땅 이렇게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 파일 저장. 보통은 이렇게 파일 저장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귀찮으면 컨트롤 S 누르시면 돼요. 바로 컨트롤 S 누르시면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여기 하이어라키 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Create Empty. 그럼 뭐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창에 있는 스크립트, 요 스크립트를 요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 하이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누른 상태로 프로젝트 창에 있는 요 스크립트 파일을 여기 인스펙터 창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딱 하면 이렇게 여기 콘솔 창에 Hello World 이렇게 뜨죠. 지금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한 내용을 스크립트로 만든 내용을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넣고 재생을 하니까 이렇게 플레이가 된 거예요. 콘솔 창에 우리가 적은 로그가 출력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다시 수정해 보죠. 비주얼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요거를 수정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예, 기존의 코드를 요렇게 한번 수정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고 나서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이미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는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저희는 플레이만 누르면 돼요. 혹시 기존에 여기 로고가 떠 있으면 클리어를 해서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저희 게임 오브젝트에 수정한 스크립트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작. 이렇게 저희가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유니티 콘솔 창에 이렇게 한번 띄워봤어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